네, 안녕하세요. IT 부품 전기전자 담당 박형호입니다. 제 섹터에서는 이제 내년의 핵심 화두로 기술 변화로 포인트를 잡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올해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만 2021년 요약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2022년 공급과 수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려보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로 오늘 준비한 기술 변화 이 관전 포인트들을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1년 요약입니다. 이제 세티발 판매량이 어땠냐인 거고요. 결론은 코로나19에서 예상도 못하게 수요가 좋았다입니다. 이제 보시는 그림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인데요. 노트북, 서버, 태블릿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뭐 스마트폰, TV, 데스크탑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보여지죠. 이게 2년 전 판매량 대비해서 올해 출하량 전망치를 성장률로 그려보는 거고요. 여기 하나 이제 좀 함정이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은 노트북이랑 데스크탑은 사실 PC 시장 하나로 봐야 됩니다. 데스크탑 수요가 상당 부분 노트북으로 넘어온 것도 있거든요. 노트북 판매량 엄청 좋았어요. 데스크탑 빠진 게 메꿀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PC 시장은 좋았다라고 귀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TV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판매량으로 보면 2년 전보다 조금 줄었다, 한 2% 정도 줄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소비 수요가 굉장히 우리가 좋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이엔드 TV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4K TV, UHD TV라 그러잖아요. 이쪽 판매량은 좋았어요. 그리고 제품 모델로 본다 그러면은 많이들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구매하시는 OLED TV나 QLED TV 성장률은 뭐 50%, 100%씩 이상 되는 상향 숫자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판매량이 괜찮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 수요만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수요도 좀 더 브랜드별로 뜯어본다 그러면은 중국 업체들이나 애플 쪽은 판매량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삼성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이제 공급 차질, 반도체 문제들 이런 걸 겪으면서 스마트폰을 충분히 못 팔았다는 거고, 이런 걸로 종합해 봤을 때 코로나19 회복기 아니면 그 이후의 상황에서 2021년에 출하량을 요약해 본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파는 삼성전자만 안 좋았다. 나머지 수요는 꽤 괜찮았구나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기술 변화다 보니까 그럼 2021년에 기술 변화는 뭐가 있었나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네 가지 포인트가 작년 이 자리에서 이제 제가 좀 강조드렸던 요소들이고요. 그거를 리뷰해 보면은 패키징 기판과 폴더블 시장의 개화는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뭐 관련주들 주가는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고요. 반면에 5G 통신 부품이나 DDR5 같은 내용은 좀 저조했습니다. 부품 주문이 딜레이 됐고 생산 차질 영향이 확실히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보면 좀 아쉽지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게 이 부분은 다시 2022년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동향을 또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괜찮았고 두 가지는 아쉬웠다. 기술 변화 포인트들은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에 수요와 공급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 전망 아무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우리가 듣는 게 애플이 어떻게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서플라이 체인은 어떻게 자기네 의견을 전달한다라고 하지만 맞는 게 본 적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사실 예상하기 어려운 거 모두 인정해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이제 가정하고 있고 이제 기업들을 추산하는지 그 가정의 근거를 전달드리고자 준비해본 내용입니다. 먼저 공급입니다. 공급은 최악의 구간은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내년에 정상화될 거라고 저 역시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점은 지났다고 보는 부분이요. 올해와 내년을 한번 비교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올해 2021년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난리 났었죠. 그리고 중국 전력 차질로 최근에 머리 아프고요. 1년 내내 동남아시아,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심으로 그전에는 인도, 대만, 필리핀까지 초토화돼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정상화되진 않겠으나 반도체 상황에서는 그래도 올해 연초보다는 좀 나아진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여기저기서 증설하는데 지금보다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동남아시아 코로나 개선은 모두가 이미 확인하고 계시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서버 부품 서플라이 체인, 아니면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부품 밸류 체인 좋아지는 거 확인하고 계시고요. 중국 전력난은 좀 머리 아픈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는 최소한 내년의 상황은 올해보단 낫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저는 공급은 최악은 지났다. 너무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 말자. 그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전달드리고 싶고요. 수요에 관련해서는 이제 항상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피크아웃 우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왼쪽 그래프가 이제 미국 전자제품 소매 판매액을 이제 대표 그래프로 넣어봤고요. 흐름으로 보면은 코로나19에서 당연히 망가졌었다가 작년 한 하반기 어느 시점 넘어가면서 급속도로 살아났습니다. 비대면 트렌드나 아니면 보복 소비의 대상으로 IT가 꼽히면서 다 잘 팔렸었죠. 아까 말씀드린 게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만 예외라고 좀 강조해봤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좋다 보니까 앞으로도 좋겠냐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시적으로는 좀 이제 개량화시킬 수 없는 이런 전망들인 것 같고요. 거기서 한 가지 해보는 생각은 먼저 제품별로 차별화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2020년에 오른쪽 그래프 봐주시면 성장률인데요. 노트북, TV, 태블릿 성장률 좋았어요. 올해 상반기까지 괜찮습니다. 반면에 현재 한 중순, 올해 중순 넘어가면서 조금씩 삐걱삐걱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은 작년이 최악의 시기였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는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곳이 없습니다. 뭐 내년에 삼성 스마트폰이 잘 팔릴 거야 라고 말씀드리기 절대 아니라 올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밑에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 올해 2분기가 저점인 것 같고 3, 4분기 이미 현재 올라오고 있고요. 내년도 YOY 개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 IT 부품사들은 사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제일 중요합니다. 글로벌 PC가 잘 팔리건 TV 산업이 어떻건 의미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핵심이에요. 삼성이 중심이고요. 그런데 그 삼성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걸로 좀 근간을 다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IT 기업들의 주가에 방금 말씀드린 수요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섹터별로 주가 흐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은 올해 연초 대비 IT 대형주들은 또는 IT 섹터는 고점 대비해서 다 30%씩 빠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LG노텍 같은 대형주가 아니라 IT 중소형주들도 일부 제외하면 고점 대비 30%씩은 얻어맞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런 수요 우려가 저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주장을 드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건 제 의견이란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불확실성이죠. 그렇지만 그 불확실성에서도 전 대응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술 변화 관련주를 보면 된다고 이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좋게 보는 2022년에 이제 IT 부품 전기전자 산업 내 5가지 모멘텀을 좀 요약을 해봤고요. 그 중에서 3가지 DDR5와 AR, VR, 전장 카메라 이쪽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DDR5는 아까 반도체 순서에서도 이제 최도현 연구원님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던 인텔 엘더레이크가 지난주에 언팩이 됐습니다. 실제 뭐 사전 예약이 계속 이루어졌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10시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돼요. 내일부터 거래가 될 테고요. 그래서 그 DDR5 모멘텀이 왔다는 겁니다. 이걸 진짜 봐야 돼? 또 DDR5 작년부터 얘기했다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봐야 된다고 2가지로 좀 주장해보고 싶은 게요. 1번은 3분기에 가장 IT에서 셌던 모멘텀이 뭘까라고 돌이켜보면 폴더블이었습니다. 폴더블 언팩하고 나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 주가 또 한 번 솟았어요. 그러면 DDR5도 이번에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지난 2달간 IT 조정받으면서 이 DDR5 관련주도 8월에 올랐던 거 상당 부분을 반납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시는 왼쪽 그래프인데 이거는 7년 전에 DDR4 당시에 관련주들 주가 추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언팩한 9월 이후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우리가 DDR4 관련주라고 봤었지만 실제 실적 기여가 거의 없었던 심텍이나 테크인 같은 종목들도 100%, 200%씩은 주가가 오르고 끝났습니다. 여기서 수혜주라고 봤던 유니테스트, ISC, 뭐 여기 기재하지 않았지만 마이크로 컨텍솔, 오킨스전자 같은 회사들은 300%, 500%, 1000%씩 올랐었고요. 그래서 그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 향후 4년간 사이클의 초입이 지금이다 라는 관점에서 DDR5를 강조드려보고 싶고 저희는 거기서 관련주로 심텍, 코리아 서키트, 아비코전자, TLB를 시작으로 기판, 소켓, 장비 업체들 관련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기는 많이 담지 못했지만 최근에 DDR5 레포트를 썼었으니까 저희 신한 IT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은 VR, AR인데요. 저는 요즘 메타버스 때문에 작년부터 난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관련 ETF, 관련 플랫폼 컨텐츠 종목들 주가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메타버스를 우리가 영원히 스마트폰으로 아바타 조정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모니터로
마우스 아바타 조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뭔가 신규 IT 디바이스가 나와줘야 되고 저는 그 IT 디바이스를 VR, AR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정의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애플이 하고 있는 정의고요. 근데 그 변화에서 핵심 포인트는 애플이 내년에 애플 글래스라고 VR, AR 기기를 출시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은 이미 개화됐습니다. 올해 페이스북 오큘러스에서 퀘스트2란 제품을 내놓으면서 한 1000만 대 정도 팔릴 걸로 보고요. 시장 규모도 1500만 대 정도 되면서 뭐 폴더블보다는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은 그보다는 애플일 거란 생각이고요. 삼성전자나 샤오미나 뭐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 지금 애플이 이 시장에서 새로운 디바이스군을 개척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제품의 출시를 우리는 원래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었고요. 최근에 루머는 아마 10월, 11월로 밀릴 거다라는 루머들이 이제 해외 언론이나 해외 의견들을 통해서 루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곧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분들 모두가 여기를 지켜보시기 시작할 때고 저는 관련 부품들을 골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드웨어에서도 메타버스 모멘텀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혜주로 저는 카메라 산업에서 3D 카메라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보시는 오른쪽 그림의 위에 있는 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 홀로렌즈 2라는 AR 기기고요. 아마 유튜브로 검색만 해보셔도 이 해외 기업들이 뭔가 뚝딱뚝딱 고생을 했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뭔가 새롭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인식 카메라가 2개가 들어가고요. 3D 카메라가 1개가 들어가고 동작 감지 카메라가 4개가 들어가고 우리가 아는 일반 색상 정보 카메라가 1개 들어갑니다. 8개 들어가요. 그럼 카메라 기업들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카메라 수요가 지금 같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애플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될 거라는 거고요. 그 시작점이 내년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 모멘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국내의 3D 카메라 업체들을 살펴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LG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파트론, 나무가 이런 회사들이 관련 기업들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애플과 관련 비중이 큰 회사가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포인트는 전장 카메라인데요. 이제 전장 카메라에선 거꾸로 제가 2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과소평가했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에 카메라가 몇 개나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2015년에 MC넥스와 세코닉스라는 회사들에서 이제 IR에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한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 1개 들어갔죠. 후방 카메라. 최근에는 카메라 5개씩 들어가는 완성차가 여기저기 꽤 많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모듈에서 이미 10개 이상의 일반 카메라와 3D 카메라가 들어간 자동차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장 카메라는 싸구려인가요? 저부가 카메라인가요? 로우엔드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사실은 2달 전에 테슬라 행사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기업들을 확인해 봤는데 우리나라의 전장 카메라 기업들이 공급하는 카메라에서 제일 싼 모델의 가격이 2만 원 초반이고요. 비싼 모델은 5만 원에서 7만 원입니다. 한 개예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오른쪽 차트에 정리해놨지만 보통 10,000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트리플 카메라면은 3개 돼서 3만 원 좀 안 되는 가격입니다. 무슨 소리야? 애플은 5만 원, 7만 원인데 라고 하는데 그건 애플이 그런 거고요. 글로벌 카메라의 평균 ASP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전장 시장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의 규모가 약 40조, 50조 정도의 규모로 보여지고요. 전장 시장도 궁극적으로 30조 정도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 기업들의 다음 모멘텀은 전장인 것 같다라고 전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4번 통신장비에서는 결론만 전달드려보면 2019년의 모멘텀은 한국 투자였던 것 같고요. 2022년의 모멘텀은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관련 통신장비 서플라이 체인을 보자라고 주장합니다. 5번은 패키징 기판 좋다는 얘기는 뭐 지난 2년간 항상 들었었는데요. 패키징 기판에서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이 우리 투자 지원해 줄게라는 연락을 여기저기서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너네 그렇게 증설하면은 보통 3개월 선행 발주하는 부품들을 길게는 4년, 6년치를 미리 장기 공급 계획을 맺어주겠다 이런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패키징 기판의 호황은 내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걸 종합해서 종목으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담당하는 대형주에서 LG 이노텍의 미래가 가장 밝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버하는 중소형주에서는 심텍과 이수페타시스를 추천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지금 당장 좋아지진 않더라도 내년에 우리가 봐야 될 기업들이 뭘까, 또는 제가 커버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 괜찮은 기업이 뭘까를 관심 종목으로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그 기업들은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세코닉스, 아나페스, 이런 기업들이 꼭 지금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도 이제 하반기, 3분기 말, 4분기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주식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언제나 수요가 좋겠어? 수요 안 좋으면 굳이 IT 부품 전기전자 섹터를 봐야 돼? 라는 질문을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항상 받아요. 근데 제가 애널리스트 등단하고 지난 8년간은 IT 수요가 좋았던 적은 아이러니하게 최근 1년 코로나 터지고밖에 없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또 안 좋았고요. 근데 그 안에서 부품주 중에 주가 5배, 10배, 15배씩 오른 종목들이 분명 많았거든요. 그 종목들의 핵심 변수가 무엇이었을까? 왜 올랐을까?라는 거에 저는 결론이 기술 변화가 아니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